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독교 청년 리더들과 통일 토크 시간을 갖고 통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수경 차관은 통일은 우리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와 선택의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해인 만큼 청년들이 통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2025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국토나 경제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통일 문제를 경제적 편익을 비롯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김영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올해 통일 대북정책 방향과 국내외 통일 역량 결집 방안 등 통일부 현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웹툰 회사를 운영하게 된 남과 북의 MZ세대. 그들은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됐을까요?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었던 남남북녀 전주옥 씨 부부의 정착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MZ 장마당 세대인 전주옥 씨와 또 천생연분인 남편 이민용 씨 만나보고 있는데요. 압록강을 건너고 메콩강을 지나서 남한 땅에 왔습니다. 네. 몇 년도라고요? 2013년. 딱 마음이 놓였던 첫 순간 기억해요?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한 희열이었어요. 언제? 배에서 탁 이렇게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았다 이제는. 메콩강에 오기 전까지는 서로 어깨 뒤에 서서 일렬로 숨어서 이렇게 왔는데 태국 땅에 발을 딱 늘어놓는 순간 서로 어깨 옆으로 서서 일렬로 쫙 이렇게 팔자걸음을 하면서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의 인간으로서. 네, 그때가 다시 태어난 거네요. 어떻게 진짜 태어났어요. 우리는 공기처럼 누리는 건데 네. 이렇게 엄청난 희열로 그렇죠. 다가올 수도 있군요. 딱 보니까 남한에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뭐가 제일 달라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외국어. 영어 공부해야 되지, 글 쓰는 거 배워야 되지, 적응도 해야 되지, 돈도 우린 부모님이 없으니까 생활비도 벌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장학금을 받자. 왜냐면 대한민국도 장학금이 잘 돼 있어요. 너무 예. 잘 돼 있어요. 예. 근데 문턱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나 주진 않고. 북한에서 왔으니까 힘들 것 같아요. 3.0을 넘기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약간 일반 학생들에게 3.0은 좀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사실 F만 안 받으면 된다로 살아가고 있는데 3.0을 넘어오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간당간당 장학금을 딱 받으니까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장학금을 못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또 나가 알바를 해야 돼. 알바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못 해. 또 장학금을 못 받아. 저 첫 코를 잘 깬 것 같아요. 주옥 씨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대학생활을 했을까 보지 않아도 네, 느껴집니다. 민용 씨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녔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그 집안도 중산층이고 그래가지고 이야.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군대 전역하고 바로 대학교 생활 편집생자하면서 그냥 취업 준비 설렁설렁 하면서 그림이나 하루 종일 그렇게 그걸. 막 궁금증이 드는 게 네. 북한에서 이렇게 사선을 넘어온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되게 소프트한 남한 오빠가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 나약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캉말캉합니다. 푸딩. 근데 뭐가 이렇게 좋았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뭐가? 나는 그런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강단 있고 거친 면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너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서 너무 너그럽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이 되고 나의 까칠한 면까지 다 받아주는데 돈을 주고도 이 그치. 마음을 살 수 없어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사람 내 남자로 만들어야겠어. 네, 이렇게 그래서 그 넓은 그런 이해와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그 어깨도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긴장됐던 나의 삶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군요. 폭 안기거나 폭 빠져들 수 있는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주옥 씨의 강인함과 민용 씨의 소프트함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대학생활 했잖아요. 그때는 부모님이 안 오셨던 거죠, 한국에. 네, 네. 어떻게 모시고 왔어요? 대학을 이미 가기 전에 그래서 오빠랑 둘이 노가다를 한 1년 했었어요. 그래서 주옥 씨도요? 네네. 네, 저희도 1,000만 원 빚을 지고 왔거든요. 거기에 먹고 사는 생활비에 빨리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이 돈을 모으려면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좀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북한에서요? 네, 북한에서.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아내로서 남편의 3년은 지키고 가고 싶다. 끝이 아름다워서 참 다행이네요. 네, 네. 우리 민용 씨는 네. 저 막노동 해보셨습니까? 아, 저도 해봤죠. 언제요? 진짜.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놀려고. 재미로? 예, 여행 가려고.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영상을 보니까 화목하고 여유도 있어 보이고 그런 이제 가족인데 저희 두 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네. 아, 얘기해도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여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진짜 괜찮은 여자다. 네, 한번 알토란 만나봐라. 같은 여자가 있다. 네, 꽉 찬 여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봐라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좀 하루 종일 이제 펜을 잡아야 되고 이게 다른 그런 여가 시간이 부족한 직업인데 이거는 약간 민폐가 되지 않나 해서 처음에는 약간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옆에 같이 일하던 이제 대학 동기 동업자가 있는데 걔가 그냥 가서 만나. 가볍게? 예, 그냥 심각하게 만나지 말고 일단 만나보고 나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도요 그냥 이쁜 이제 여대생 같은 느낌이었지 약간 그 북한 느낌도 하나도 안 났어요. 탈북자 하면은 약간 어눌한 한국말에 약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 프로그램 진행해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보다 더해. 거의 그냥 그 표준어 잘 맞아요. 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 느꼈어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원래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처음에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이쁘면. 이렇게 순진합니다.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알았어도 그냥 별로 그냥 개연치 않았어요. 개의치 처음 않았어요. 알았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옥 씨가 얘기했나요? 그냥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그냥 예, 놀라지 않았어요? 별로 안 놀랐어요. 그전에 북한 사람 본 적 있어요? TV에서 많이 봤어요. 뭐 딱히 놀랍진 않았었던 게 꿈 같은 걸 좀 신기하게 잘 꿔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꿈을 꿨는데 그 약간 그 저희 집에 무드등이 없었거든요. 근데 무드등을 켜고 있고 똥머리를 한 여자가 예, 딱 이게 뒤돌아 서 있는데 제가 그때 꿈속에서 제가 아내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중학생 때. 근데 이제 주옥 씨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저한테 첫 선물을 줬는데 뭘 주셨는지 알아요? 무드등? 네, 무드등. 똥머리를 하고? 꿈에서 봤던 그거. 혹시 똥머리를 하고? 예. 그래가지고 전생에 예, 보는가? 그래서 뭔가 예, 결혼 각이다. 그 그래서 뒷모습이 예. 똑같다. 아니 그 주옥 씨는 그 뭐 있었어요? 아 이 사람 나이 저도 있었어요. 뭐요? 저는 그래서 소개팅 하려고 우리 강남역에 있는 다 아는 그 버킹. 네, 거기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제가 먼저 왔어요. 앉아 있고 저기서 이렇게 빠글머리가 오는 거예요. 빠글머리. 오늘 많이 핀 거예요. 아, 저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햄버거 주문을 했어요. 하고 또 벨이 띵동 울리잖아요. 제가 받으러 갈게요. 뭐 이러고 탁 쟁반을 딱 드는 뒷모습을 봤는데 그때 저는 한 저기 50m 뒤에서 엄청 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 종소리? 종소리는 아닌데 자 봐봐 네가 평생을 보게 될 네 남편의 뒷모습이야 라는 게 너무 하품하시는데 얼마나 아니, 리액션.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근데 어머 이게 무슨 소리냐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받아들여져요. 내 남편이 저렇게 생겼군요. 두 분 결혼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5년 5년. 네. 아직은 좋을. 아니 그러면은 초기 아버지가 주선한 소개팅이었으니까 뭐 네. 결혼까지는 생각보다 쉽게 갔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간에 어른들이 껴있으니까 이게 막
연애처럼 애들처럼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뭐 결혼 할까요 말까요 조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보고 뭐 지금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야, 뭐두 분이 얘기도 많이 듣고 뭐 차이점도 있겠지만 일단 5년이니까 다 이렇게 다 넘어가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단점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부부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웹툰 작가로 하루 종일 함께 하시는데 주옥 씨가 웹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웹툰이라는 게 사실 바로 돈이 나오는 쪽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남편 내조하는 차원에서 한 건가요? 그건 사실 반대일 거예요.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부터 쭉 일기를 써왔었는데 내 이야기를 정리하는 게 너무 이제 습관처럼 재밌기도 하고 이게 쌓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뭐 하지 하다가 이렇게 좋은 스토리가 있는데 왜 썩힐까? 그림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넘어가야죠. 그래서 지금이야. 그래서 둘이 딱 달라붙었고요. 사실 남편은 나름 그쪽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돈도 안 나오는 제 얘기를 붙들고 하기가 제가 제안하는데 본인이 지금 하는 일반 그런 만화도 좋지만 조금 더 가치 있는 걸 하고 싶다라는 거에 좀 동의를 해줘서 네. 그렇게 진짜예요? 혹시 시작하게 바가지를 너무 긁을까봐 그냥 해준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전에 하던 게 훨씬 더 금전적으로는 좀 이득이,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 많이 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돈이 안 되면서도 하는 거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미래를 봤어요. 어떤 미래요? 이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미래를 봤어요. 웹툰계에서는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전 못 나오죠?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세계물이라든지 전생물이라든지 근데 사실 북한이 약간 발상의 변화를 하면은 그게 진짜 현실판 이세계고 현실판 이 스토리를 잘 풀고 이런 게 발전이 돼서 작품이 나온다면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예, 가치가 있고 재미를 줄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쵸. 나중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그렇죠. 되게 정말 착하시다 남편. 착해요. 네. 그래서 막 아껴주고 싶어요. 근데 너무 애기처럼 또 안 끼면 몸무게 절반 차이나. 2배 차이나요. 남남 북녀입니다. 진짜 두 분이 잘 살아가시는 얘기가 너무 보기 좋은데 앞으로 혹시 뭐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신가요? 더 많은 곳에서 그 저희 작품을 좋아해주고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와이프가 진짜 집안일도 군말 없이 해요. 외부 일을 와이프가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펜만 잡고 있으면 되지만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 하는 일이 잘 돼서 예, 와이프에게 적지 않은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 준비한 멘트 잘했네. 외우라고. 주옥 씨는요? 저는 제가 북한의 이야기를 저 혼자 정리를 했으면 거기에서 끝났을 수도 있는데 남한에서 성장한 남편을 만나서 서로의 같음과 다름이 한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야기로 나온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더 공유를 했을 때 분명히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거나 좋은 요소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네. 탈북민들의 삶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자, 북한 출신 MZ세대 전주옥 씨 부부와 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통일 담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통일 담담. 통일부 제2기 2030 자문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향한 미래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발대식 현장을 함께 보시죠. 통일과 청년 세대를 이어줄 메신저. 통일부 2030 자문단의 발대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날.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 2030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는
강복 8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과 문화를 향유한 청년 세대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통일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각을 경청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 뛰는 통일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청년자문단은 통일부 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최초로 1기가 운영되었고 올해 활동할 2기가 출범했습니다. 1기 때 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2기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어떤 정책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또 제 개인적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정착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에 대해서 노력해보고자 싶습니다. 제2기 자문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로 최종 25명이 선발됐습니다. 제가 2030이기도 하지만 제가 북한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2030 분들한테 좀 더 실제 북한적인 상황을 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커서 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IT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우리 북한과 또 이렇게 남북 간의 이제 데이터를 좀 정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또 객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우리가 펼쳐야지 조금 더 2030들에게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날 자문단원들은 다짐과 함께 1년 뒤 열어볼 편지를 쓰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모든 세대가 지닌 각기 다른 고충을 나의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여기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통일 미래 세대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의 끝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정원의 봉인한 캡슐. 이 메시지는 2기 자문단이 끝나는 해단식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야 좀 2025년이 시작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을 2025년의 남은 기간을 이 통일부 2030 자문단과 지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떨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날 자문단은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4개의 분과를 지정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한 이탈 중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관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올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정책. 제2기 통일부 2030 자문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